저는 일강신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제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일강신도시가 효율적이라서 일강신도시를 살고 있는데, 일강신도시가 어디에 속하냐? 자,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일강신도시는 부산 기장군이거든요. 기장군이 약간 사급지죠. 군으로 단위로만 따지면. 근데 일강신도시만 따지면 부산의 약간 중급지예요. 어쨌든 사급지라고 합시다. 근데 저는 이제 거주를 해야 되니까 기장군에 살고 있는데, 자, 일을 제일 잘하는 거는 어디냐면 해운대구 수영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있으면 이 가장 큰 돈은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사. 그리고 전세가 받쳐줄 때는 전세를 맞춰놓고요. 무이자니까. 그리고 내가 이자 낼 돈으로 갭 투자를 해두면 이자가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이자 낼 돈으로 월세를 세팅을 해서 나는 그냥 기장군에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가가 안 받쳐줘.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운대구에 일 제일 잘하는 해운대구가 상승이 높으니까 해운대구에 집을 사놓고 대출을 받아. 그래가지고 월세를 줘요. 전세가 안 받쳐주니까 월세를 주면 이 해운대구의 월세는 예를 들어서 200이다. 그럼 2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낼 거 내고 그 다음에 나는 기장군의 월세가 100이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거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주와 투자를 분리시키면서 한 2년에서 4년 정도만 딱 조금 견디면 훨씬 더 이제 높은 자산 상승이 있어요. 같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데 내가 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려고 보면 해운대를 들어가자니 돈이 부족하고 동래구도 부족하고, 그러면 내가 동구 정도에 강서구 서구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가 해운대구 일하는 만큼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못 따라가요. 그러면 내가 수익률을 따져보면 월세 내고 이걸 다 계산을 해보면 차라리 그냥 내가 주거와 투자를 분리시키는 게 훨씬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수업을 꾸준히 들으면서 이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요렇게 세팅을 해라고 상담을 해드리고, 이거를 이해 못하신 분들은 어차피 수업 듣고 제가 한 10년 부동산 강의를 했는데 32살부터 부동산 강의를 했거든요. 지금 41살이고 지금 10년 딱 10년 차죠. 수많은 분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10년 동안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잘 없어요. 거의 한 7, 8년 따라다니시는 분이 있지만 뭐랄까 가끔 듣는 거고 가끔 연락을 하는 거지 매일같이 따라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같이 수업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어떻냐면 실력이 올라오다가 푹 꺼지고 올라오다가 꺼져요. 나는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데 훈련을 1년 하다가 관두고 다시 1년 하다가 관두고 다시 1년 하다가 관두면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될까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꾸준히 해야죠.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이제 멘탈 관리도 할 수 있고 조금 즐기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안 되면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해야 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전략이, 자 보시면, 자 이 말을 왜 했냐, 자 투자 수익률을 보니까 강남이 어디 있냐? 13위예요. 서울 26개구 중에서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투자 수익률이죠. 상승률을 보면 강남이 1등이지만 투자 수익률을 보니까 강남은 205%, 그러니까 내가 1억 투자했으면 2억의 수익이 나는, 양도세 별도로 하고, 양도세 세후가 아니고 세전입니다. 세후까지 따지면 강남이 더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거 알려보는 걸로 하고, 자 강남이 세전 수익을 보면 1억 투자했으면 2억 버는 거고요. 강서구는 1억 투자했으면 3억 버는 거예요. 그러면 강서구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냐? 갭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갭 차이, 레버리지 때문에.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상급지수로 좋은데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좋은 거예요. 왜? 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데가 어디냐 따져보니까 오히려 강서구, 송동구, 서대문구. 그러면 내가 돈이 많으면 강남을 깔고 앉았으면 되지만 내가 투자였다면 오히려 어디? 강남보다 서대문구가 좋은 거예요. 동대문구가 좋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투자금이 많으면 강남을 가는 게 낫지만 투자금이 작으면 효율성이 좋은 데가 좋습니다. 효율성이 좋은 데가. 그래서 효율성 좋은 데를
찾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투자와 주거를 분리시켜가지고 내가 가장 돈 잘 버는 녀석에 일을 시키고 이 돈은 그 다음에 주거는 내가 주거하고 싶은 곳에 주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거 비용을 최대한 낮추면 낮출수록 좋겠죠.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집안마다 환경 따라 다르니까. 네. 자, 그래서 투자와 이거 주거를 분리시키는 게 사실상 가장 좋은 전략이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자,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이해하기 쉬운데, 이 전반전이 회복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차트를 보면요. 보통 자산시장의 차트를 보면, 자, 만약에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오르는데, 요렇게 오르다가 이게 기울기가 조금씩 가파라집니다. 그래서 이 전반의 여기보다 후반의 여기가 훨씬 상승률이 높아집니다. 나중에는.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자, 제가 어땠냐면, 제가 이제 그 주무기는 이제 토지 강의잖아요. 주무기가 이제 토지 강의인데, 예전에는 제가 토지로 알려줄 테니까 아파트 강사님은 아파트 투자하기 좋은 데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이러면 안 되지만, 자, 아파트 투자를 알려주면서 나중에 자기가 이거 강의도 하고 이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자, 그래서 너가 좀 미리 사나? 나도 좀 샀는데, 내가 먼저 샀는데 그 다음 너가 미리 사나? 이렇게 소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했어. 그랬는데 강의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별로 안 올라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바로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게 그 한 건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거기에서 느낀 게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선진입을 한다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층이 나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체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론이 있잖아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하는데 무릎에 사는 게 과연 맞을까? 아니면 또 허리쯤에 사는 거는 어떨까?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투자하고 실패하고 이거를 복합적으로 내가 머릿속에 이제 그 경험을 옛날의 추억을 되살려보고, 그 다음에 요즘은 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데이터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을 보니까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의 약 5년 정도의 상승장을 보면, 4, 5년 정도의 상승장을 보니까 초반에 2년에 내가 투자를 했다면 투자금이 평당가 기준으로 500만 원이 들어가고 상승률은 28%가 상승했고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보니까 83%가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2016년에 투자를 해서 18년에 팔았으면 오히려 투자금 보세요. 502만 원인데 532만 원으로 투자금은 살짝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승률을 보면요. 28%인데 34%. 상승률이 더 높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수익률이 2014년에 팔아서 16년에 사서 16년에 판 것보다 16년에 사서 18년에 팔면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80%대 120%더 높아요. 그래서 이게 자산 시장의 상승에서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수익률이 더 높다. 자, 그래서 전반전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쌀 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바닥이 내가 바닥인지 알았더니 지하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좀 단점이죠. 후반전에 들어가면 상승률이 더 높고 수익률도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허리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때 물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바닥이라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라고 들어갔더니 물릴 수가 있죠. 또 그 지하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게 뭐예요? 허리와 바닥에 가장 적절한 게 무릎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강의 시간의 한계상 서울만 한 것뿐이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지방 다 제가 돌아다니고 했기 때문에 미친 척하고 쫙 전수조사를 해보니, 다시 한번 복귀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무릎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릎보다는 무릎과 허리 사이인 허벅지 있죠. 요때가 제일 좋아요. 네. 좋기는 요때가 제일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제가 바닥 시점과 무릎 시점과 허벅지 시점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요 시기 때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 타이밍이 언제냐면 내가 돈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허리에서 어깨까지는 않았지만 허리까지는 넘어섰어. 근데 잘만 하면 머리 꼭대기에서 팔 수 있겠으니까 이 사람은 너무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도 이제 여기를 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머리 꼭대기에 빠져나온 분도 계시지만 머리 꼭대기에 또 못 빠져나온 분이 있어. 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내가 생각했던 머리 꼭대기가 제 생각보다 빨리 와버린 거예요. 저도 이 전쟁을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의 DSR 규제가 하면 안 되는 규제를 정부에서 막판에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 시장에 부작용이 큰 규제를 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해석하기가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에 너무나 지나친 개입인데 이런 규제들이 막판에 좀 정권 교체가 일어날 것 같으니 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될 건데 이렇게 이 규제를 내놓으면 정권 교체가 돼버릴 건데 이런 규제들을 내놓고 저는 이제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 규제를 안 내놓을 것 같은데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 버렸죠. 그 다음에 전쟁하고 이런 거를 저도 예상을 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꼭대기를 팔려다가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항상 이제 조금 저평가된 곳을 비교적 저평가된 곳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좀 더 먼저 상승할 거예요. 하락률도 조금 더 낮고.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릎 정도가 좋은데 더 좋은 거는 부동산에서는 약간 허벅지 정도. 무릎과 허벅지 사이. 요 라인들이 투자 타이밍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종목별로 달라요. 분양권은 좀 더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잔금 시기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을 보면서 내가 시장을 보면서 분양권을 할지 갭 투자를 할지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할지 상가 투자할지 토지 투자할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반드시 나중에는 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상승장 때 요 하락장이거든요. 서울의 하락장을 보면 요 하락장 때 당시와 상승장 때 당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락장 때 당시에 보니까 2013년 말에 가장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차이가 2.8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가 상승장의 정상적 상승장 후반부에는 3.43배가 차이 나요. 3.4배. 2.8배.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상급지와 하급지의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하락장이 오면 좁아진다. 자, 부산도 보면요. 상승장 왔다가 하락장 왔다가 다시 떴죠. 그래서 보면 2013년 1월 달에 1.48배가 차이 납니다. 그러다가 2017년 1월이 1차 상승에서 고점이었거든요. 요때 2.21배로 벌어지죠. 그러다가 하락장이 오니까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2017, 18, 19 하락장이 왔죠. 요때 다시 이 벌어졌던 게 조금 좁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규제 해제하면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입되니까 다시 벌어져요. 자, 요걸 보면 뭘 알 수 있다? 상급지와 하급지의 괴리율 자체도 벌어졌다 좁아졌다 벌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 아파트 가격으로 가도 괴리율 자체도 벌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대 자체도 비율 자체도 벌어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금액대 자체는 확 벌어져요.